안녕하세요. 위키피규어 스카이러너입니다. 이번 주는 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출발해 보겠습니다. 마블, DC, 이제는 스타워즈. 영화 캐릭터 산업의 3대 콘텐츠 마블과 DC 그리고 스타워즈를 들 수 있겠죠. 2019년 연초에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대흥행을 기록했고 또 인피니티와 관련 상품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그것을 압도할 정도의 묵직한 한방 DC의 조커가 터뜨려주고 있죠. 피규어는 아직 부족하지만 그럼 그 다음은 아무래도 연말의 스타워즈가 장식하지 않을까 싶네요. 작은 기대? 오늘 2019년 11월 디즈니의 새로운 영상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전개될 예정인 더 만달로리안 그리고 에피소드 9인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가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맞춰 여러 스타워즈 피규어가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스타워즈의 계절이 오는 건가. 그리고 핫토이 더 만달로리안의 주역인 만달로리안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리고 드로이드 IG-11을 공개했습니다. 만달로리안 본래 스타워즈 에피소드 4, 5, 6 오리지널 트릴로지에 등장했던 현상금 사냥꾼 보바펫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장고펫으로 유명한 스타워즈의 타고난 전투민족이죠. 여기서는 주인공의 이름이 없이 등장하기 때문인지 더 만달로리안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종족은 특유의 헬멧과 갑옷을 착용하는 것이 특징이죠. 권총인 블래스터와 제트팩을 활용한 전투에 능숙하다는 설정입니다. 당장 프리퀄의 클론 트루퍼는 그들 중 하나인 장고펫을 기반으로 한 클론들이죠. 그리고 이들의 스타일은 이후 스톰트루퍼의 갑옷까지도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드라마 더 만달로리안 에피소드 6와 7 사이의 설정으로 은하계 외곽에서의 이야기를 다룬다고 하는데요. 스타워즈판 서부극이라고 보면 딱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만달로리안 피규어 그동안 그 인기에 비해 너무 많은 캐릭터 상품이 출시되는 느낌이었던 보바펫 일명 보바펫 피로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 만달로리안 스타워즈 팬이 아닌 분들에게조차 멋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 이유 보바펫과는 다른 무채색의 색감 하나의 완성된 세트가 아닌 군데군데 기워입은 갑옷의 빈티지함 그리고 제트팩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심플해 보인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남자의 간지를 완성하는 망토 그 디자인을 잘 마무리해주고 있죠. 전체적으로 과거에 호평받았던 사이드쇼 보바펫 미소스 피규어의 느낌 떠돌이 용병이라는 인상이 꽤 매력적입니다. 특이한 점은 어깨 아머 파츠를 교환으로 제공한다는 점인데요. 왜 굳이? 라는 생각이 들지만 분명 극 중에서 이유가 있는 설정이겠죠. 푸른색의 아머는 기존의 스톰이나 쇼어트로퍼의 아머인 것으로 보이고 은색 광택이 있는 아머는 헬멧과 같은 톤인 것을 볼 때 만달로리안 특유의 아머를 하나하나 부위별로 완성해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피니티 워를 너무 많이 봤어. 베이스는 저 샌드트루퍼부터 지겹게 울거먹고 있는 발자국 모래 베이스 하지만 장대에 꽂혀있는 스톰트루퍼 헬멧이 그 분위기를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가격은 USD 기준 $243 캡틴 마블이나 호크아이의 일반판 수준이고요. 한참 뒤에 공개한 제품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은데? 가 아니라 매력브레드가 없잖아. 참고로 더 만달로리안, 왕좌의 게임, 킹스맨 등에서 익숙한 배우 페드로 파스칼이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샵 가격 왜 은근슬쩍 더 비싸죠?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가 아니라 그냥 IG-11 야 진짜 출세했다 너. 스타워즈 오리지널 트릴로지에서는 한 솔로를 잡기 위해 등장했던 바운티 헌터 중에 한 명 등장 시간은 한 2초 정도? 드로이드 IG-88이 있었죠. 엄연히 다른 캐릭터입니다. 목의 두께가? 암살 드로이드 IG 시리즈 TV 애니메이션 등에서 일부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그동안의 악역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주인공의 사이드킥 역할을 하게 된 탓인지 공개 설정에 의하면 때묻지 않은 순진한 드로이드라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피규어화까지 선보일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다이캐스트 재질도 아니고 총 2자루 말고는 뭐 없어 보이고 LED 있으나 마나한 느낌인데요. 왜? 네가 주인공보다 더 비싸요? 그 밖에 반다이, 하스브로, 코토보키아 등 다양한 제조사들이 스타워즈 신작을 공개하면서 슬슬 그 발동을 준비하고 있는 영화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핫토이 제품의 러쉬가 시작될 날 역시 멀지 않았습니다. 말이 많았던 에피소드 7과 8 시퀄이지만 잘 마무리해줬으면 좋겠네요. 핫토이 더 만달로리안 IG-11이었습니다. 마블 스태츄 신작 업앤다운. 핫토이 마블 신작이 조용한 가운데 이번 주는 아이언 스튜디오와 사이드쇼가 조용히 신작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아이언 스튜디오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라인업을 정식으로 공개했죠. 이미 샌디에고 코미콘 등에서 선보인 바 있지만 상세한 모습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작의 여리여리한 디자인이 잘 살아있는 프로포션 각 캐릭터를 상징하는 색감이 잘 녹아있는 것이 특징이죠. 캐릭터들의 헤드도 잘 살려주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저 어벤져스 엔드게임 라인업처럼 지나치게 방대하지 않아 부담이 덜하다는 점도 장점이죠. 그런데 아니 페니와이즈 말고
페니 파커가 없어서 아쉽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밖에 PCS 또한 게임 버전의 스파이더맨 스태츄를 공개하기도 했죠. 마블과 소니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까지 올해는 정말 여러모로 스파이더맨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한편 사이드쇼, 작년부터 마음먹고 새로운 엑스맨 1대4 스케일 스태츄 라인업을 뽑아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엑스맨의 리더, 아니 행동대장? 꼬봉? 사이클롭스 프리미엄 포맷을 뉴욕 코미콘을 통해 살짝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매그니토, 로그, 저거너트 등과 같이 호평을 받아왔던 사이드쇼의 새로운 엑스맨 시리즈. 였는데 이번 사이클롭스는 시작부터 삐걱이는 느낌이네요. 헤드 너무 나이 들어 보인다. 부장님? 바디 밸런스, 근육의 미세한 동세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포징과 베이스 자기 복제? 정도의 평을 받고 있는 거죠. 또 한편 기대를 모았던 DC 관련 신작 퀸의 1대3 스케일 조커 역시 이번 코미콘에 공개된 모습을 보면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었죠. 왠지 이번 뉴욕 코미콘 일부 제조사들에게는 득보다 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XM 스튜디오 DC 신작 공개. 요즘 1대6 스케일의 DC 신작에 주력하고 있는 XM 스튜디오, 이번 코미콘을 통해서 가장 많은 신작을 공개하기도 했죠. DC의 주역인 슈퍼맨, 원더우먼, 그린랜턴, 플래시 등을 비롯해서 조커, 할리퀸, 로보 등까지 과거에 비해 심심해졌다라는 느낌의 XM이었지만 더 화려하고 독창적인 구성을 마음껏 선보이고 있습니다. 흡혈귀 컨셉의 배트맨 스태츄, 서양의 일본 문화인 와페니즈 컨셉의 DC 피규어 또한 개발하고 있죠. 이 중 할리퀸 총 3개의 헤드를 공개하면서 주목을 모았는데요. 공개된 헤드를 보면 네? 그만해! 아무래도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자면 이번 할리퀸도 그렇고 와페니지 컨셉의 이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버드 오브 프레이 영화 개봉도 맞물려 있고 이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하이에나 펫과 망치, 맛감 표정이 살아있는 1대6 스케일 할리퀸 피규어가 가장 마음에 드네요. 그나저나 과연 새로운 영화에서의 할리퀸 또 한번 패션과 할로윈의 아이콘이 될 수 있을지, DC는 다소 미뤄두던 핫토이는 할리퀸만 어떻게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주간 피규어 트렌드, 국내 4개 피규어 커뮤니티에 한 주 동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 최근 피규어 트렌드입니다. 주간 피규어 빅데이터, 한 주간에 올라온 피규어 사진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주간 추이 그래프로 보시겠습니다. 신작 효과가 사라지면서 이번 주는 총 458개의 피규어 포스팅이 있었습니다. 피규어 포스팅을 캐릭터별로 구분해서 본 주간 캐릭터 랭킹 탑10입니다. 신작 효과가 없어지니까 아이언맨이 1위로 복귀했네요. 위클리 베스트 픽스, 이번 주에 인상적이었던 멋진 피규어 사진들의 모음입니다. 여러 피규어 사진 중에서도 이번 주에 가장 인상 깊었던 피규어 사진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바로 액션 피규어 카페 민우님의 완다 스칼렛 위치 커스텀 피규어 사진입니다. 월요일이 시작하는 피규어 라이프 피규어 스포트라이트, 감사합니다. 영화 그리고 피규어를 좋아하는 많은 분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